국제인 통역사로 31년째 활동 중이고요. 교수로 20년째 재직 중인 통역사 임종영입니다. 아, 불러주셔서 그러시군요. 영광. 아, 국제회의 통역사라고 하셨는데 이제 국제회의 통역사는 어떤 일입니까? 보통 국내에서는 동시 통역사라고 더 알려져 네, 있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동시 통역 그 자체는 통역 기법 중에 하나고 국제 통역사는 순차, 수행, 위스퍼링, 동시 통역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순차 수행. 아,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서도 이렇게 뭐 통역을 네. 하고 뭐 이런 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순차 통역하면은 연사가 발언을 하고 나서 그 말을 제가 노트 테이킹을 하고 노트 테이킹이 끝나자마자 바로 통역을 하는 거고, 위스퍼링 통역은 뭐 현장 시찰을 한다든지 제가 같이 따라다니면서 귓속말을 속삭이면서 예, 맞아요. 동시에 뉴스에 가끔 통역을- 나오잖아요. 네. 해외 정상이나 뭐 귀빈들 오셨을 네, 때. 네, 네. 이렇게 하고 동시 통역은 세미나나 심포지엄에서 통역 부스 안에 들어가서 헤드폰을 착용을 하고 동시에 그 말을 다른 언어로 통역을. 그 유엔에서 보통 네, 그 이게 귀에다가 이렇게 한쪽 끼고 끼우고 네. 있을 때 한 장소에서 그걸 해주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영어를 어느 정도 해야 그러니까 뭐 국제적인 현안에 관한 그렇죠. 그 단어들 이런 것들을 진짜 평소에 공부해두지 않은 흔히 말하는 고급 용어잖아요. 고급 용어. 이거 잘 모르죠. 줄임말도 굉장히 많고 네, 네. 예 그런 것들을 다 평소에 알고 계셔야 그런 것들이 좀 통역이 가능해요.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공부를 하고 용어도 익혀야 됩니다. 네, 네. 그러면은 혹시 아침에 뭐 영어 뉴스 같은 거 들으시면 다 그냥 바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국어 뉴스를 항상 듣고 그다음에 신문을 보고 네. 그리고 아리랑 뉴스를 다시 보면서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도 보고 그것도 또 보시고 네, 그리고 이동할 때 뭐 뉴스도 듣고 이렇게. 그 정도 하려면 어느 정도 공부해야 근데 제가 처음에 통대 준비를 할 때 영어 뉴스를 학원에서 처음 들었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못 알아듣지? 봤더니 단어가 부족해서 제가 네. 바로 서점에 가서 33,000 단어집을 사서 그냥 다 외웠어요. 33,000 단어. 네, 네, 네. 얼마 만에 외우셨어요? 한 몇 달 걸렸던 것 같아요. 33,000. 33,000 단어. 아, 진짜. 통역사 안현모 씨의 사촌 고모세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두 분의 투샷을 제가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네. 안현모 씨한테도 통역사라는 직업을 추천해 주신 게 우리 저 고모님이시라고. 제 직업이 너무 좋아서 추천을 했습니다. 네, 네. 무엇이 그렇게 좀 좋아서 추천해 주셨는지. 국가 정상이나 혹은 기업 경영진 이런 각 분야의 탁월한 리더분들을 만나면 그분들의 뭐 철학이나 생각 이런 거를 들으면 제가 정말 많이 배우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중요한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을 됐을 때 그 성취감, 어떤 회의에 갔을 때 제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면 지적 호기심이 또 충족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회의가 끝나고 주최 측에 너무 감사하다면서 또 불러주실 때 그때 정말 좋습니다. 이 통역사 일을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으세요? 없습니다. 네. 단 한 번도? 네, 네. 너무 굉장히 좀 부끄러움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좀 쑥스러워 하시는데. 긴장이 돼서 두 분 같은 그래서 그런 대단하신 분들. 아 근데 뭐 저희들이야. 네. 뭐 세계적인 뭐 근데 정상분들보다 더 떨려요. 국제회의 통역사협회 가입된 분은 통역사님을 포함해서 국내에 딱 12분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가입이 굉장히 좀 어려운가 봐요. 일단 국제일을 150회 이상 해야지만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협회 소속으로 통역사로 활동한 지 5년이 넘는 세 분이 제 통역을 듣고 평가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명단에 올라가면 60일 동안에 고객사나 회원이 반대를 하지 않으면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인정이 됩니까? 네. 통역사님이 국제회의 통역사이자 우리나라 정부기관 최초의 1호 통역사라고. 네. 1호 통역사가 이게 어떻게 되신 겁니까? 제가 대학원 졸업시험을 막 마쳐자마자 얼마 안 돼서 걸프전이 터졌어요. 맞아요. CNN 동시 통역을 생중계로 해야 될 통역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맞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저를 추천해서 그때 하셨던 게 통역사님이세요? 네, 네, 네. 아, 기억이. 기억이 나죠. 91년도 네. 걸프전은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니까 네네네. 생생하게 기억이 나죠. TV로 최초로 그 전쟁 상황이 중계됐던 게 그 걸프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CNN에서. 네네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CNN이 굉장히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그 걸프전을 생중계하면서. 네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우리나라 뉴스 화면에 어떤 분이 계속 통역을 하셨거든요. CNN 뉴스룸을 연결합니다. It is a high-tech war. 걸프 전쟁은
현대 첨단 기술이 응용된 신무기 전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인공위성은 통신 체제를 혼란시키기도 하고 방해하기도 하고 더불어 자료도 수집하게 됩니다. 아 그분이 지금 네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영. 아니 저 그때도 궁금해. 야 저분은 영어를 얼마나 잘하시길래 지금 저 생중계로 되는 저 앵커의 말을 그분이 이분이시군요. 예. 아 그때 동시통역.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서 동시통역이 예, 알려지게 되면서 이제 경제가 부흥하면서 통상 협상 같은 게 있어지면서 정부 부처에서 이게 이제 그래서 정부기관 1호 통역사가 되신 거군요. 네, 운이 좋았어요. 이야, 대단하시네요. 네. 정부기관 1호 통역사로 국가 주요 행사에 항상 그 통역사님이 이게 계셨는데 저희가 사실 이름만 들어도 뭐 알만한 분들을 굉장히 많이 통역을 하셨을 것 같아요. 뭐 한국 대통령으로 치면은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박근혜, 그다음에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 미국 대통령은 조지 부시 아버님, 그다음에 아들 오바마, 클린턴, 트럼프까지, 그다음에 총리로 치면 뭐 영국, 호주 총리는 3번, 그다음에 캐나다 총독, 그다음에 왕족은 한 4-5개 국가, 거기서 덴마크 왕세자 부부, 엘리자베스 여왕. 네. 이게 각 그 국가의 최고 자리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최고의 지도자 분들이고. 이 떨리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긴장될 것 같은데. 많이 배워요. 특히 이제 제가 뭐 LG그룹,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님, 포스코, 삼성그룹 부회장님 이런 분들을 모시면 네. 아 이분이 왜 성공을 했구나 이런 거를 참 많이 배우게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떤 것 때문에 좀 그런 걸 느끼시는지? 굉장히 겸허하면서 남의 말을 경청하고 어. 절대로 자기 안주하지 않고. 뭐. 아 그래요? 네, 네. 그 통역하는 상황에서도 뭔가 안주하지 않는 그 모습이 좀 보입니까? 그러니까 뭐 느껴지는 그 느낌들이 좀 있으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잭 웰치 회장은 정말 세계적인 경영인데 네, 예, 재결치 회장님. 근데 딱 오셔서 이렇게 90도로 인사하면서 현대그룹 자동차 회장님한테 이렇게 하면서 너무나 겸손하게 경청을 험불. 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 큰 기업의 그 네, 수장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또 공손하고 네, 또 예의를 네. 갖출 땐 예의를 갖추시는 네, 모습에서 네. 그런 것들을 좀 배우시는 거죠. 통역을 하시면서 통역 외로도 좀 신경 쓰실 게 굉장히 많잖아요. 99년도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한국을 국빈 방문했었을 하셨었죠. 때 제가 3박 4일을 모셨는데 한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하는 게 정말 많았어요. 뭘 준비해야 됩니까? 여왕보다 제가 앞서서 걸으면 안 되고 항상 한두 발자국 뒤로 물러서야 되고 여왕보다 제가 튀면 안 되니까 항상 검은색 어두운 통역사분들은 색을 검은색 옷을 이제 무채색 계열 옷을 많이 네. 입으시더라고요. 핸드백을 왼쪽에 드시니까 제가 오른쪽에 서서 여왕보다 제가 키가 크면 안 돼서 단화를 신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게 많았습니다. 그래요? 와. 네. 여왕님은 좀 어떠시던가요? 한 3박 4일 동안 좀 계시고. 굉장히 인자하셨어요. 네. 옆집 할머니처럼. 네. 통역이 끝나면 네. 그래도 뭐 한두 마디 정도는 인사를 나누시나요? 그냥 간단하게. 어. 그냥 저희는 사실 보이지 않는 투명 인간 같은 사람이어서요. 저희 존재를 드러내지도 않고 원활하게 의사소통만 해주는 역할이라서. 네. 때로는 또 조금 서운하다 이런 상황은 좀 없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네. 제가 초짜 때 모르고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가운데 딱 섰어요. 그러다가 기자분한테 혼이 났죠. 그 뒤부터는 이제 항상 이제 악수를 할 때는 피해 있고 발언을 시작하면 곧바로 저도 시작하고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눈치를 많이 봐야 돼요. 통역을 할 때는 통역에 집중하다 보니까요. 별로 이렇게 뭐 나를 드러내고 뭐 이런 생각은 안 들고 오로지 그 어떻게든지 소화해서 정확하게 전달하겠다는 데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통역사님께 다가가서 엄지척을 이렇게 하면서 칭찬을 하셨다고. 그때가 2017년 한미 정상 확대 회담이 있었었고요. 네네. 끝나고 공동 기자회견을 그러니까 대통령님이 말씀을 하시면 제가 영어로 동시 통역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듣고 마지막 행사가 만찬장에서 제가 영어 사회를 봤는데 다 끝났는데 대통령님이 저쪽으로 안 가시고 갑자기 방향을 확 동선이 다른데 저한테 성큼성큼 다가오시니까 경호원들도 다들 당황했죠. 근데 네. 갑자기 딱 오시더니 엄지척 하시면서 You are great 하는데 너무 좋아서
아 진짜요? You were great. 네. You were great. 통역사님이 31년간 일하신 이력서가 무려 91장. 91장이세요? 근데 저만큼 일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그럴 겁니다. 이력서가 아니 근데 이게 다 이력서예요? 네. 이게 뭐 이력이 진짜 화려하십니다 이게. 어휴. 정상회담부터 시작해서 주주총회, 이사회 뭐 다 했습니다. 국어사회, 영어사회, 영어사회, 와 동시통역, 영어사회 동시통역.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의 생물학적 체제 기자회견. 와 그런 것도 제약사, 야 지적재산권 뭐 정보 서비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와 대단하시네요 정말. 기분들과 함께 하시다 보니까 통역사님도 VIP 대접을 좀 받지 않으세요? 88년도에 피파 세계 축구협회 회장님이 아발란제 회장님인데 야 오랜만이네. 아벨란제 회장님 오랜만이에요. 진짜 오랜만이네요. 예. 방한을 하셨는데 이동을 하실 때마다 경호 차량이 막 이렇게 호송을 하고 특급 호텔에 가서 저도 같이 식사를 해서 와 내가 통역사가 되면 나 이렇게 VIP 대접받냐고 너무나 이렇게 착각에 빠졌었죠. 착각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게 이게 뭐 실제하고는 좀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실제로 이분들은 방한 기간 동안에 회의를 빡빡하게 뭐 조찬, 오찬, 만찬 회의 연장선상이거든요. 계속 회의시구나. 그러면 세 끼를 굶을 때도 있고 또 이분들이 화장실을 안 가면 저는 물을 마시면 또 안 되니까 정말 힘들죠. 물을 마시면 화장실 가시면 안 돼. 그분이 안 가시면 제가 못 가니까. 아 그럼 만찬을 즐기실 동안은 아무것도 못 드시는? 네, 못 먹죠. 몰래라도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래도 뭐 조금만 샌드위치라도 하나 좀. 네, 살짝 먹고 해 이런 말씀 참 많이 하세요. 근데요. 근데 먹고 해 미안해서 어떡하지 하면서 또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음식을 넣을 수가 없죠. 저는 사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만찬 중간에 얘기하고 계시면 그때 쓱 그냥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통역을 하셔야 되니까.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요. 네. 그럼 혹시라도 에피소드 없으십니까? 이렇게 아찔한 에피소드. 그냥 배가 너무 고파서 말씀이 안 들리고 음식에 눈이 꽂혔어요. 뭔지 알아요? 생일을 맞은 여왕은 전통 음식 인간 문화재인 조옥화 여사가 마련한 생일상을 대접받고 축배를 들었습니다. 통역사님은 그냥 네. 영어를 좀 언제부터 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저는요, 영어권 유학은 전무이고요. 유학을 안 가셨어요? 네, 아버님이 브라질로 은행에 계실 때 발령을 받아서 3년 8개월 사는 게 전부입니다. 브라질에서 네, 사셨군요. 네, 네. 혹시라도 이제 통역사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지금 영어를 좀 시작하려면 좀 늦었나요? 통역사님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할 수 있고요. 제가 저희 서울외대 통역대학원 학생들한테 입학을 하면은 800페이지짜리 책을 한 학기 동안에 3번에 나눠서 시험을 보게 하고 외우게 합니다. 800페이지요? 네네. 그렇게 하면 외우고 반복하고 노력하면 불가능은 없다. 혹시 그럼 다른 두 분도 영어를 좀 유학을 갔습니다. 네네, 둘 다. 다른 두 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버드가 첫째고 둘째가 버클리 다녔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공부하라고 강요한 적은 없고요. 저희 집 구조가 TV를 보려고 소파에 딱 누우면 그 정면에 제가 공부하는 책상과 제 모습이 보인대요. 그러면 TV를 보니까 너무 불편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밤에 자려고 하는데 이제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스타일이면 엄마가 커피 내리는 소리를 들으면 잠이 확 깨면서 엄마도 공부하는데 나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분위기가 그러니까 들었다고. 이제 집안분위기가 선순환이 되는 거죠. 내 인생에서 잊지 못할 그날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미래 진로를 고민을 했었을 때 아버님이 저에게 영문과를 4년 동안 다녔으니까 전공을 살려서 통대 진학을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면서 통대 입시 원서를 사다 주고 그 당시 가장 좋은 영한 한용 사전을 사다 주셨어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그래 나는 통대를 가겠다라고 결심을 해서 여기까지 와서 제 운명을 바꾼 날이 그날인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에 아버지께서 그렇게 딱 제일 가신 것 같으세요? 음,
글쎄요. 모르겠어요. 하늘나라 가셔서 모르겠어요. 네. 일찍 가셨어요. 97년도. 네. 너무 갑자기 아프셔서 돌아가셨어요. 96년도에 클린턴 대통령이 와서 제가 막 통역하는 모습을 병상에서 보시면서 마지막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거를 굉장히 병실에서 항상 뉴스를 보셨다 그래서 그게 자꾸 떠올라서 네. 엘리자베스 여왕님 모셨을 때랑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정상들 통역을 하기 시작했었을 때 아빠 생각이 많이 났죠. 네.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TV에서 요즘 그 굉장히 또 자주 뵙는 네네. 코로나19의 또 다른 영웅이시죠? 예, 몸짓으로 말을 전하는 15년 차 수어 통역사 권동원 씨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통역사님. 제가 뭐라고 그래서 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촉자 조사 중에 3명이 추가 확진되어 사우나 등과 같은 다중이용 시설을 통한 전파, 감염이 확산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긴급하지 않은 외출이나 여행은 자제해 주시고 비대면을 통해서 소통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해외 유입 사례는 분별 진료소를 찾아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상자를 찾고 있습니다. 누적된 확진자는 86명입니다. 수화라고 해야 되나요? 수어라고 해야 되나요? 수어라고 해야 되죠? 이게 과거에는 수화 손으로 하는 네. 대화라고 해서 수화라고 했었는데 한국 수어 언어법이 2016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그럼 이제 그래서 수어로. 수어로 네. 국어랑 동등한 언어로 그래서 수어. 이제 수어로 바뀌었군요. 네. 그럼 그분들을 칭할 때는 이제 농인분들이라고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조금 헷갈리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법에 등재되어 있는 단원이 청각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 중에서 청력이 정말 안 좋으신데 수어를 제1로 언어로 쓰는 분들을 우리가 농인이라 그래요. 농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수어를 쓰는 분들. 함께 브리핑에서 이제 그 수어 통역을 하시는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계시죠? 현재 정부 공공브리핑에서 하시는 분들은 6분. 그 일하신 지가 한 8개월 정도, 10개월 정도 되신 건가요? 2월 4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 7개월 됐네요. 7개월 정도. 네. 그러면은 지금 몇 분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현재 아까 6명이라고 했습니다. 6명? 그러면 저는 그 6분이 저는 혹시나 따로 뭐 또 우리 저 엄마 작가, 네네네. 언주 작가가 가슴을 치네요. 아니 아이고, 저는 아이고 저놈의 새끼 또 이게 답답하다라는 답답하다는 뜻이죠. 이것도 답답하다. 수어에 이렇게 해서 알게 되잖아요. 또. 아니 그 저 최근에도 여기 이제 화제가 됐던 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덕분에 챌린지 주자로 우리 그 통역사님을 지목을 하셨어요. 소감이 좀 어떠셨는지. 좀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예. 수어 통역사라는 직업이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주목받지는 못했거든요. 네. 이게 직업인지를 사실 잘 몰라요. 예. 그냥 좋은 일, 봉사하는 일.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지목을 해주심으로써 재난 브리핑에 반드시 필요한 직업이다. 방역에 일조한다라는 걸 이제 다 알려주신 거죠. 재난 브리핑을 할 때 이미 어떤 브리핑 내용을 이제 알고 사실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제 현장에서 즉석에서 하시는 건지. 초반에는 이제 너무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까 자료 자체가 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브리핑 시작 전까지 최대한의 정보를 정리해서 발표하다 보니까 통역사들은 사실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네. 물론 지금은 주시는데 네.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했던 경우가 많고 저희는 사실 어려운 용어도 많이 나와서 당황을 많이 하긴 했죠. 그 예를 들면 어떤 용어 때문에 좀 많이 당황하죠? 이 수어는 눈으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예를 들면 뭐 중화항체 뭐 이런 거 나오면 중화항체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말 그대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화시키는 항체. 네, 감염력이 없게 만드는 건데 야, 이거 진짜 그거 어렵구나.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막는 이거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입니까? 네, 코로나 수어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C 코로나 영문의 C고 이거는 돌기 모양. 이게 C. 네, 그래서 이렇게 바이러스 돌아다니잖아요. 이거는 이제 만드신 거네요, 같이. 네, 새수어 모임에서 이렇게 새로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꼭 필요한 용어들은 수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국립국어원에서 새수어 모임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전국에 있는 수어를 수집해서 새로운 단어들은 네. 새로운 수어를 만드시는 거예요. 네. 새로운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 낯선 용어들도 많이 나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용어들을 어떻게 농인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전국에서 수집을 해서 농민들에게 잘 받아들여질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권장안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 수화 통역사 하시는 분이 전국적으로는 한 얼마나 계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전국적으로 2006년부터 국가공인 자격이 시작된 이후로 배출된 사람이 1,824명. 꽤 많이 그래도 계시네. 꽤 많이 계시네요. 근데 너무 적어요. 그게 적. 네, 전국의 청각장애인 등록 장애인이 39만 정도인데 그러면 1,824명이 좀 많이 적죠. 지금 그 얘기를 듣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일상에서 통역이 필요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농민분들이 가장 시급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특히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진단검사를 받으러 가게 되면 번호표 나눠주면 번호표를 부를 때 목소리로 부르잖아요. 그럼 한참 마냥 기다리다 가셨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수어 통역을 하면서 가장 좀 신경 써야 될 것도 또 좀 많이 있잖아요. 옷 같은 경우에 의상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데 이게 몸이 말 그대로 칠판이다 보니까 얼굴 표정도 봐야 되고 손도 나와야 되고 몸짓도 잘 보여야 되니까 옷을 최대한 어둡게 해서 손이 잘 보이게. 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손의 움직임과 이 손에 뚜렷하게 보일 수 있도록. 얼굴이랑 액세서리도 안 하고 시계도 안 하고 반지도 안 하고 시계도 안 해야 되는구나. 네, 반짝반짝이거든요 하다 보면. 그래서 마스크도 일부러 못 쓰게 되고. 얼굴 표정이 보여야 되니까. 네네. 그렇군요. 제 아는 분의 얘기인데 이제 행사장에 가서 가수분들의 노래 가사를 이렇게 수화로 또 해주세요. 해주시는데 네. 노사연 선배님의 만남은 우리 뭐 만남은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래퍼가 오셨대요. 네. 근데 래퍼 중에서도 가장 빠른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갔나 가만히 있다가 끊임없이 덧나다 수화하시는 분도 하시다가 나중에 그냥 이렇게 흔드셨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흔드셨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자기야 이거 아니 진짜로 저도 이거 검증된 얘기예요. 이거 예전에 김신영 이게 브리핑 하시는 분들 사실 말이 너무 빠르면은 이게 사실 진짜 좀 힘들죠. 말이 느리면 사실 좀 괜찮은데 빠른 분들이 더러 계셔가지고 너무 힘들죠. 저희 통역사분의 한 분이 용기 있게 말 너무 빠르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최근에 말을 쓰면 천천히 하시더라고요. 그분께서 지금 그걸 한번 또 어떤 분들이 또 찾으세요. 말이 빨랐다가 지금은 천천히 하시는 분을. 아직까지 지금 이제 몇 가지 이제 고려할 요소들이 있습니다. 물론 대구 경북 지역의 비교적 이제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안정화되고 있긴 하지만 말 너무 빠르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2단계 거리두기 지침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과 관리에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근데 처음에 수어를 진짜 내가 어떻게 좀 시작을 하시게 되셨는지. 정말 그냥 우연찮게 대학교 입학했을 때 친구가 없어가지고 동아리 활동을 좀 하고 싶어서 동아리방을 두드리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냥 안착하게 됐거든요. 이 동아리 수어 동아리를 동아리. 들어가신 거예요? 네. 오. 수많은 동아리 중에 여기 이 수어 동아리가 좀 끌렸던 이유가 있습니까? 그 동아리방이 이렇게 쫙 있는데 제가 선택해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신입생이니까 네. 호객행위도 많이 하고 근데 보니까 술을 너무 많이들 마실 것 같아가지고 네. 그땐 술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가장 좀 따뜻하고 뭔가 좋아 보이는 동아리를 찾다 보니 친구도 사귈 수 있고 어서 오세요. 신입생 환영합니다. 예 하면은 뭐 자 보여줘. 실제로 방을 열고 들어갔는데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이불을 가운데다 깔고 이렇게 손 놓고 이렇게 앉아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니까 들어와 목소리가 아는 사람처럼 따뜻하다. 들어와 그래서 목소리가 따뜻하다. 네. 들어와. 그 동아리의 목적이 한 달에 한 번씩 수어 공연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모금해가지고 연말에 이제 기부하는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동아리도 따뜻하네요. 네, 따뜻하죠. 목표가 확실히 생기니까 내가 수어 노래 잘해야지, 잘해서 보여줘야지. 수어 노래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긍정적으로.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수어가 전 세계 공통입니까? 궁금했어요. 언어라고 치면 영어, 일본어 다르죠. 다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있는 건 그냥 수어도. 한국서, 미국에 있는 건 미국서. 예를 들면 다르군요. 예. 사랑합니다는 다 알고 있는데 러브를 이렇게 해요. 가슴으로. 러브를. 네, 가슴으로. 가슴으로. 한국은 머리를 쓰다듬는 형식으로. 네, 이런 차이들이 이제 문화가 다르니까 차이가 이게 있어요. 사랑합니다. 네. 다 달라요. 아니 우리 나오신 김에 뭐 저희들에게 좀 이렇게 수화를 하나 가르쳐 주신다면 어떤 걸 좀? 예. 요즘 같은 언택트 시대에는 안녕하세요라는 이 수어가 마주치지 않으면서 인사를 밝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굳이 다른 걸 만들지 않아도 정식 수어는
잘 계셨습니까?라는 뜻이거든요. 잘 계셨습니까? 처음 보는 분과 인사할 때는 공손히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요. 안녕하세요. 조금 친하면 네, 근데 중요한 거는 표정, 눈, 아이 컨택을 좀 해야 돼요. 이거 눈을 마주치면서. 농인분들은 이렇게 우리처럼 인사할 때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으로? 네. 아니 그저 통역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수어가 혹시 있을까요? 좋다라는 표현. 좋다. 이게 좋다고. 코가 이만해진 거예요. 좋아. 좋아서. 이게 다 의미가. 이름을 부를 때는 어떻게 이렇게 좀 농인분들은 이게 시각 언어다 보니까 얼굴의 특징을 가지고 이름을 만들어요. 농인분들은 예를 들면 제 이름은 이거예요. 뭐죠? 이게 예전에 농인분이 만들어 주신 건데 머리가 좀 짧았을 때 여기 머리가 톡 튀어나왔었어요. 그걸 보고 너 이걸로 하면 되겠네. 이래서 이제 이런 본인의 식으로? 이름. 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그럼 권동호 얘기하면 제 이름은 어떻게? 이거. 잘하시는데. 맞아요? 입이 튀어나온. 이러면 이제 우리 조셉은 뭐라고 해요? 살이 너무 빠지셔가지고 예. 부인한테 물어봤더니 요즘 머리가 밤톨 같아. 그래가지고 밤 모양이 이렇게 위에가 뾰족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가 얼굴이랑 위로. 이거 나오신 김에 그러면 이거 유키즈 온 더 블록이라는 프로그램도 좀 약간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직접 한번 실시간으로 제가 좀 여러분 만나서 유키즈 온 더 블록이라는 프로그램은요 저와 그리고 조셉이 함께 하면서 많은 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그분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인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12위에 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인사 중에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당히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거든요, 항상. 대단히가 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는 얼굴 표정. 그래요? 네. 그럼 조셉이 한번 인사를 해보시고 직접 통역사님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상당히 고맙습니다. 표정으로 상당히와 대단히를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당히 고맙습니다. 이제 최근에 화제가 된 영상이 하나가 좀 있는데 경찰 옆에서 이게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거 보신 적 있죠? 네. 그 엉터리 수어로 통역하는 이 영상이 As you recall, on October 9th, Benjamin Mitchell was 22 years old and he was murdered. That was 51 days ago. On October 11th, 2 days later, 32-year-old Monica Hoffa was murdered. 8 days later, on October 19th. 어쩜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외로 이 수어 통역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수어 통역을 불렀다. 그러니까 모셔왔다. 이제 그러고서는 신경을 사실 잘 쓰지 않았던 거죠. 수어라는 것을 약간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나 제도 정도로 생각하다 보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브리핑하면서 실시간 댓글들을 많이 보는데 자막이 있는데 굳이 왜 수어를 또 하느냐. 자막이 있는데 수어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일반 시청자분들께 청인이라고 우린 표현하는데 청인분들께서 시선에 방해가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달아주세요. 농인이 수어를 제1 언어로 사용하는데 한국어를 되게 잘한다고 다들 생각하세요. 농인분들은 한국어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만큼 그렇게 잘하진 못했어요. 그분들한테 한국어는 이제 외국어와 같은 거예요. 당연히 한국말이 나오면 수어 통역도 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거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쉬워요. 사실 수어가 너무 작아서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파란 화면이 되게 작잖아요. 쳐다보면 5분 이상을 못 봐요. 화면이 배경이 파랗다 보니까 눈이 너무 아파요. 농인분들 그걸 한 10년, 20년 이상을 보고 계신 거예요. 재난 브리핑 때 이렇게 크게 화제가 되면서 농인분들 제 수어를 보고 네 수어를 보고 내가 잘 이해하고 있다, 도움이 된다 이런 피드백이 오면 그때가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이었어요. 자, 우리 그 뭐 공통 질문 한번 좀 조셉이 한번 들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유일하게 제가 큐카드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인데 지난주에 또 얘기가 나왔어요. 또 질문을 할 때 너무 이걸 본다. 좀 자연스럽게 좋습니다.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에 어떤 기술이든
이식을 할 수 있다면 혹시 해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어떤 기술을? 제가 최근에 제과제빵을 배웠어요. 그걸 가지고 집에서 조금씩 만들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예요? 계량하는 거. 뭐 소금 몇 그램? 그냥 손으로 이렇게 집으면 딱 몇 그램이 나오는. 딱딱딱. 자 그러면 계속해서 자기야. 네네네. 그 좀 안 보는 거예요 지금요? 안 봐요. 봐도 돼요. 봐도 돼요? 예, 봐요. 예. 자 한번 계속해서 내 손이 누군가에게 힘이 된 적. 아 이거는 뭐 당연히 지금 뭐.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수어 통역을 하면 그분들이 힘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통역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것 뿐이거든요. 제가 항상 만나서 많이 듣는 말이 좋은 일 하세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어요. 우리가 외국어 통역사한테 정말 좋은 일 하세요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더 말씀하세요. 말씀드리는데 이 농인분들한테 좀 조심하셔야 될 말이 좀 있어요. 그런 거 좀 근데 저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모든 거.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쓰는 말인데 이제 벙어리라는 말이랑 귀멍어리라는 말들은 그냥 의식 중에 뭐 속담에도 사실 있고 의식 중에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지 말아야 될까? 예를 들면 우리가 외국에서 한국 사람들 혹은 동양인을 바라볼 때 어떤 비하하는 혹은 뭐 낮게 보는 그런 인식들이 좀 있잖아요.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뭐 영국에서 활동할 당시에 어떤 뭐 아나운서가 손흥민 선수 교체될 때 뭐 DVD 나간다. DVD 나간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 비하는 그 네, 동양인들이 이제 표현이라고. 몰래 DVD 불법 복제해서 파는 그런 표현들 어떻게 그런 표현을 쓸까요? 호주에서도 BTS 분들을 비하했던 표현, 뭐 남미에서 눈찍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들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사실. 농인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자막에 달린 우연찮게 벙어리 된 가슴, 뭐 그런 것들이 달리는 순간부터 엄청난 모욕감을 느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칸과 아카데미가 극찬한 언어 천재죠. 봉준호 감독님의 언어 아바타 샤론체 우리 최성재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So powerful, so much that 되게 좋은 결과가 있고 사람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여줘서 그게 놀라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예. So the film was released in the U.S. in October and had great box office results. I was very surprised, but at the same time, I thought it was very inevitable. 어느 나라나 이제 가난한 자와 부자들이 있고 그들 사이에 되게 가파른 계단이 있죠. 예, 여기 로얄 엘버트 홀에도 좀 계단이 되게 많아서 땀이 막 날라 그러는데. 예. I think in any country you have the rich and you have the poor, and between those classes you have very steep staircases. So today, going up and down the stairs of Royal Albert Hall, it's making me sweat. 그리고 이게 가난한 자 부자 얘기니까 우리가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중간에 어디거나 뭐 우리 다 연결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이 우리가 이 영화에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And whether you are rich or poor or somewhere in the middle, we're always connected to people of various classes. So I knew it would resonate in some ways. It's such a fantastic film. Thank you. 어렸을 때 제가 항상 가슴에 새겼던 말이 있었는데 영화 공부할 때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Thank you so much. When I was young and studying cinema, there was a saying that I carved deep into my heart, which is the most personal is the most creative. She has a big fandom. Yeah, she does have a big fandom. I'm just a huge fan of this film. 이걸 아마 본인이 번역하려면 좀 쑥스러울 텐데 샤론 덕분에 이렇게 모든 캠페인이 잘 굴러갈 수 있었어요. It's very embarrassing to translate, but he said that thanks to me, this campaign has been a smooth journey. 아니 이게 사실 그 전문 통역사가 아니다라고 조금 전에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그 전에 통역 경험을 합치면 일주일도 안 될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그럼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이창동 감독님의 버닝이 또 맞아요. 홍보 캠페인을 짧게 했었어요. 네. 거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영화를 공부한 사람이니까 또 이중 언어를 하니까 그냥 해봐라 이렇게 된 거였었고 네. 그거를 했고 거기 버닝 쪽 관계자분이 저를 기생충 팀으로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네. 질문도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이 버닝을 만들기 전에
꽤 오랫동안 영화를 만들지 못하고 누구나 각자의 이유로 청년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집세 돌려보고 삶의 미스터리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생각했습니다. So that's a very difficult question to answer. Before I made Burning, for a long time I didn't make any films. And I questioned myself what kind of movies I should make, what kind of movie I should communicate with the audience. And I asked these questions to myself for a long time, and I went through several projects. And the commonality among all those projects. 아니 뭐 이렇게 기대하고 예상하지만 또 불안한 게 또 있잖아요. 상이란 게 어떻게 될지 항상 모르는 면이 있죠. 예. So we all look forward to it and hope for the best, but there's still a lot of anxiety because you never know with awards. 기생충이 호명될 때 뭐 생방으로 지켜보는 저희들도 그랬습니다만 바로 옆에 있는 송재 씨도 아 진짜 뭐 기분이 좀 어땠을까 싶어요. 너무 감격스러웠죠.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호명되는 순간 제 일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네. 네. 그러니까 번쩍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번쩍 정신 차려야 되고 막 흥분되고 막 같이 소리 지르고 싶은데 그걸 꾹꾹 누르고 초집중 모드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And the Oscar goes to Parasite. Parasite. Bong Joon-ho. Parasite. This is the first Oscar and the third nomination this year for Bong Joon-ho. The first Oscar in nomination for Han 국가를 Jin-won. 대표해서 시나리오를 쓰는 건 아닌데. 예. Writing a script is always such a lonely process. We never write to represent our countries. 얼마나 좀 떨리셨을까요 이게. 아 너무 떨렸고 앞으로 살면서 그렇게 떨릴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라지고 싶어요. 막 그냥 진짜 망하면 여기서 그냥 쓰러질까 막 이런 생각. 아 이해합니다. 네. 막 수많은 그런 제가 자라오면서 영화를 좋아하면서 존경하던 분들이 앉아 있고 네. 한국에서 다 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쵸. 전 세계에서 보고 있는데. 네, 그리고 생방송이고 여기서 못하면 영어에 박제되고 유튜브에 박제되고 약간 완전 그냥 뭐 평생 그냥. 네, 예. 평생 따라다니고 끝까지 가요, 그거는. 그리고 막 마인드 컨트롤 하거든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그냥 내 평소에 네, 그냥. 그리고 그 관객석에 앉아 계신 대단한 분들이 왠지 모르겠지만 그냥 다 멸치라고 생각했어요. 아, 진짜 멋진 턱시도가 될 수 있는 멸치들이다.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 좀 해야. 왜냐면 안 떨리려고 내가. 네. 사실 저는 제 일이 정말 완벽하게 차려진 밥상을 들고 나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나르다가 엎어버리면 그 상 차린 분들에게 엄청난 민폐인 거잖아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뭐 제가 이제 창피하고 그런 거는 제가 감당할 몫인데 민폐가 되면은 정말 그게 좀 제일 신경이 그게 있죠. 제일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불안함과의 그냥 끊임없는 싸움이었어요. 그 전 과정이. 일을 맡게 된다라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그냥 매일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유튜브에 나와 있는 본 감독님 인터뷰는 다 봤어요. 어떤 식의 표현들을 자주 하시든지 예를 들어서 비유 같은 거를 많이 쓰시거든요. 이전에는 어떤 비유들을 쓰셨는지 그거 실제 다른 통역사분은 어떻게 했는지 그걸 내가 만약에 통역했을 때 뭐라고 통역했을지 문장별로 끊어서 통역을 해보다가 나중에는 정말 실전처럼 안 끊고 실전에 뭐가 나와도 뭔가 내가 준비가 된 것 같은 안도감을 좀 느끼기 위해서 그런 거를 축적하는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저 통역할 때 보면 수첩에 뭘 계속 이렇게 적고 계시던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통역 훈련이나 뭐 이렇게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정말 들리는 대로 받았어요. 야, 이거 뭐 아유, 네. 뭐 여기 막 과정 어떤 게 뭐 영화적 집착이 된 이유가 뭐 거창한 게 아니다. 거창 뒤에 X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 포인트들을 여기다 쓰셔서 이제 이걸 놓고 통역을 하시는군요. 네. 아 근데 그게 놀랍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참 공부를
잘하신 것 같은 게 노트를 어마어마하다. 맨 뒷장까지 노트 정리가 아니 노트 정리가 네, 그리고 노트를 이거요. 맨 뒷장까지 쓰는 사람이 아니 그리고 이거 봐봐 이거는 전체적으로 저 그런 생각 딱 들어요. 노트를 딱 보자마자 야 이거 평소에 정리나 그렇죠. 이게 노트 필기나 이런 것들을 정말 잘하신 분이구나가 여기 딱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 스노우피어서나 옥자에 비해서 뭐 예산도 작고 장소 2개에서 이렇게 뭔가 더 집중된 영화지만은 주제적인 스토리적인 욕심은 더 있었죠.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So compared to Snowpiercer and Okja, Parasite had a much smaller budget and the film is very focused on these two spaces. But in terms of the themes and story, I was more ambitious with this film. 그 어렸을 때 돋보기 가지고 이렇게 햇빛을 모아서 이렇게 종이를 태우면 연기가 나면서 타잖아요. 그때 작은 초점이 모이면. 홍재 씨의 그 센스 있는 통역들이 좀 화제가 됐는데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이제 봉준호 감독님이 나도 이쪽에서 되도록 말을 안 하고 싶어요. 스토리를 모르고 가서 봐야 재밌거든요. 이 말은 어떻게 통역을 하셨습니까? 네, I'd like to say as little as possible because the story is best when you go into it cold. 아, 맞아요.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이렇게 좀 하시면? 그 원어민들이 영어를 할 때는 보통 부정형이 아니라 긍정형의 문장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말을 안 하고 싶어요는 부정형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거를 직역을 하면 I don't want to say인데 그거를 긍정형으로 바꿔서 I'd like to say as little as possible. 그러니까 난 최대한 적게 말하고 싶다. 나는 되도록 말을 안 하고 싶어요. 요건 이제 부정형이니까 이것을 최대한 적게 말하고 싶다. 네. 아. 일단 그런 곳에 나가면 시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 게스트는 말할 시간이 10분이면 봉 감독님은 5분밖에 없으신 거예요. 제가 통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짧은 시간을 제 통역으로 잡아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함축적으로 축약을 해서 잘 표현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서 그 두 번째 문장도 직역을 하면 되게 늘어지거든요. 그걸 그냥 딱 짧게 Go into it cold라는 수거를 사용해서 통역을 했었어요. 이야, 지금 진짜 아무리 영어를 잘하신다 하더라도 이런 거 사실은 이거 함축적으로 표현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렵지. 말이 안 돼요. 무지하게 어려워요. How do you describe Parasite? 뭐 나도 여기서 되도록 말을 안 하고 싶어요. 스토리를 모르고 가서 봐야 재밌거든요. I'd like to say as little as possible here because the film is best when you go into it cold. Anyway, well, this is a talk show, so you have to say something. 그럼 무대에 올라가면 제일 크게 보이는 게 카운트다운 화면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숫자를 이렇게 세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으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반짝반짝거려요. 그 시간 압박이 엄청 느껴지거든요. 근데 동시에 그 감독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을 그대로 최대한 명확하게 명료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궁금한 게 그 수상 소감을 하실 때 네. 미리 조금 그래도 그렇죠. 어느 정도 이 정도 가이드라인은 좀 주셔서. 전혀 그럼 현장에서 바로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을 하실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모든 무대에 올라갔었어요. 근데 그게 가끔 우리나라 말 중에 사실 이렇게 번역하기가 애매한 단어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냥 정말 아드레날린에 의존해서 그 순간적인 집중력과 순발력에 의존을 좀 했어요. 어쨌든 봉 감독님이랑 굉장히 오래 그렇게 일정을 하다 보니까 대충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는 감은 있어요.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뭐 중간에 쉬는 시간은 있었지만 여기 보니까 한 500회 이상을 이렇게 두 분이. 네 나중에는 제가 질문 들어도 그냥 어떤 말씀을 하실지 아 그러니까 이 정도로. 네. 이 친구가 부자가 되겠다는 욕망? 꼭 그렇게 뭐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어찌됐건 죄를 짓고 이제 Directors and actors always try to control or provide social commentary. I really pursue always these. have to go to a coffee shop. But the actors and I were very hungry because we couldn't eat dinner. Thank you so much. When I was young and studying cinema, there was a saying that I carved deep into my heart, which is the most personal is the most creative.